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불금이죠. 한국은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동남아 무기시장의 맹주 한국을 밀어내려는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도 어느 정도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생각을 다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느 정도다라는 그 수준이 점점 누구도 모르게 야금야금 커져서 독일도 러시아도 이제는 깜짝 경기를 느끼면서 경계를 하는 그런 수준까지 갔다고 합니다. 원래 한국의 방산 수출은 군복부터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수출하면서 또 탄약, 화약 이런 거를 또 많이 수출했죠. 그러면서 소총도 수출하고 군용 차량도 조금씩 수출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야 뭐 선진국에서 신경도 안 썼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한국이 전투기도 수출을 하고 뭐 군함도 수출하고 하더니 잠수함도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큰 무기 시장에서 무기를 수출을 계속 독점하던 그런 나라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한국한테 시장을 다 뺏기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아챈 거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무기가 나가는 지역을 살펴봤더니 한국이 동남아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를 많이 잠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출되는 무기가 막 함정, 그다음에 잠수함, 전투기 이런 것까지 막 수출을 해대고 이제 곧 로켓도 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신위성도 또 시장을 파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중국도 무기를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무기를 사용해 본 나라들이 중국 무기에 학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같은 데도 중국에서 전투기를 공급을 받고 합작 생산을 했어도 공중전이 붙으면은 중국 비행기는 다 빼놓고 미국제 비행기 가지고 공중전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이 그렇게 했죠. 인도하고 공중전을 하다가. 그런 다음에 태국에서도 중국에서 싸게 이 잠수함, 전함 이런 거를 공급한다고 해서 전함을 샀었는데 이 전함을 공급받아 가지고 전력화를 하는데 5년도 넘게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적으로는 모양은 나오지만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성능이. 이 무기라는 게 가격만 싸고 뭐 모양만 좋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물건을 만들면은 세계에서 두찌감은 서럽다 할 정도로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일본서 만든 전투기, 그 다음에 항공모함, 전함 이런 것들이 규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전이나 공중전을 했을 때 똑같이 맞으면은 먼저 떨어지거나 먼저 가라앉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손실이 커가지고 진 겁니다. 물론 한국산 무기가 품질이 아주 좋은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국산 무기들이 워낙 여러 나라에 퍼져 있다 보니까 뭐 K9 같은 경우는 연평도에서 한번 성능을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총기류는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다 성능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FA-50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성능이 또 검증이 됐고 해군 함정들은 총해부대가 연중 내내 소말리아 해상에서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에 함정 수출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알게 모르게 은근히 유엔의 평화부대에 참가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동티모르에 한국군이 들어와서 그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약을 할 때 그때 한국 무기가 많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도네시아가 손을 뻗쳐서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했고 말레이시아도 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써보니까 싸고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막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무기를 안 쓰는 나라는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원래 싱가포르하고 홍콩이 한국을 무시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들이죠. 미얀마에도 한국산 상륙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륙함은 필리핀도 두 척을 갖고 있는 그런 세계의 표준 모델인데 미얀마가 돈이 없다 보니까 한국의 뭐 대우나 현대 이런 데가 아니라 중소 선박회사에서 상륙함을 주문을 해서
러시아에 가서 무기를 달아가지고 그리고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라오스하고 캄보디아는 중국제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가난한 데다가 베트남을 중국이 경계를 하느냐고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를 바짝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중국 무기를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의 맹주가 우리다 하는 호주도 이제 한국산 무기를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백호주의로 콧대가 높고 한국에 항공모함까지 보냈던 그런 호주군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한국 무기를 안 쓰려고 했지만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 무기를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유럽 국가에서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는 호주도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딱 보고 배합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일본은 그 지역이 전부 다 자기들의 식민지였었죠. 한국까지도 일본의 식민지였었는데 일본이 패전을 하는 바람에 평화헌법 때문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배가 아파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만 중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법까지 바꿔가면서 종신제로다가 자기가 그 중국 주석을 해먹기 때문에 중국의 그 영화를 되찾겠다.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중국이 동남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막 무기를 수출하다고 혼자서 다 먹다시피 하니까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벌어진 것이 태국이죠,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전투기에 대한 경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제를 쓰면 어떻게 된다. 그런 거를 파키스탄을 통해서 배웠고 태국을 통해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다. 그래서 군대는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고 정치인들은 중국 무기를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 특히 동남아 시장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기 시장에서 가장 돈이 되는 게 항공기하고 함정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항공모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비행기가 그 함재기가 있는지 없는지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도 일단 항공모함을 몇 척을 굴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군대가 반드시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적으로도 군대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국가 방위뿐만 아니라 국가 방위 산업의 경쟁력도 갖춰야 되는 게 지금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작은 나라들이 필요한 그런 최신형 그리고 최적의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야지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걸 사간다 이겁니다. 바로 KF-X 같은 것이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국은 항공모함보다는 원자력 잠수함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이 국방력을 키우는 데는 더 좋을지 몰라도 산업적, 즉 국방 비즈니스 쪽에서는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국방 비즈니스 쪽에서는 당연히 항공모함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군도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 항공모함을 선호한다고 하죠. 항공모함이 있는 이런 기동 전단을 갖고 있는 한국 해군의 그 위상 때문에 한국 해군의 함정이 수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의 그 멋지고 성능 좋은 그런 함정들이 도태가 될 때 다시 창정비를 해서 무상 공연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줘가지고 또 세배를 팔아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 한국 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군대는 국방도 할 수 있고 국방 산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변모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이 북한 때문에 입는 손해가 무지하게 큰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보면 북한 때문에 큰 군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국방 산업 비즈니스 이런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그게 안 되느냐? 바로
원천 기술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 무기의 원천 기술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KF-X 이런 것도 원천 기술이 미제입니다. 그러니까 엔진도 미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중국제는 원천 기술이 러시아제인 겁니다. 러시아제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불법 카피를 하다 보니까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무기든지 배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그런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돈을 주고 사가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처럼 K9 북한이 막 무자비로 포격을 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살아남아 가지고 포신을 돌려서 대응 사격을 해서 원점을 초토화시켜 버린다. 이런 개념이 딱 섰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사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는 방산 산업 때문에 한국 군대는 어차피 국방산업 비즈니스 모델로 또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해군에서 도태되는 이런 호위함, 초계함 이런 거를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번에 필리핀이 또 한 대를 무상으로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호위함 2척을 새 걸 사가고 또 무상으로 2대를 받고 이렇게 되면 4대의 호위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작은 선단을 만들죠. 필리핀 같은 데는 이 남진해를 얼마든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필리핀 해군의 전투 시스템까지 또 다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잠수함도 한국산을 사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 전투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국산은 미제 무기하고 호환이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경합되는 무기 수출 경쟁에서 한국이 승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중국은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발붙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러시아하고 독일 이런 데가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독일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려다가 한국한테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호주에 장갑차를 수출해야 되는데 한국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머리 아프다고 합니다. 거의 한국산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르죠. 그리고 러시아도 인도에서 방공무기 수출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지금 아주 약이 바짝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견제를 들어오는 거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우리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말라카 해역 이쪽에 한국산 무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의 모든 전함들이 양도화되고 그러니까 도착을 하는 거죠. 필리핀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산 잠수함이 추가로 들어가서 말라카 해협이 전부 다 한국산 장비로 이제 지켜지는 거죠. 필리핀 해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말라카 해협에 가끔 한국 잠수함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라카 해협에 한국 항공모함을 앞세운 해군 기동함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바로 국방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그렇게 변모를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한국이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